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모르면 전화하자. 시험이 코앞입니다. 원서업소 할 때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도 아마 오늘도 엄청나게 헤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제목처럼. 제목이 힌트 줬잖아요, 벌써.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아무리 질문을 올리고 카페 가서 올리고 해봐야 다 카더라 통신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왜냐하면 제가 수도 없이 답변을 해봤지만 안 믿어요. 그래서 답을 할 때 그래요. 안 믿으면 할 수 없고요. 네, 안 믿으면 할 수 없고요. 네. 그럼 공식적인 게 어딨냐? 사실은 공식적인 거는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되죠. 지금 중복 접수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직 결정을 못했죠. 어마어마하게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다 결정 나서 다 알려주고 있어요. 예, 누가 알려줘요? 전화해보신 분들이 전화해보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이분들이 거기다가 막 전화했다는 그 자기 화면도 캡처해가지고 올리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굳이 그걸 알려주면서 왜 그런 고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알게 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본인이 전화해보면 되잖아요. 자, 거주 제한 같은 경우도 항상 물어보죠.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거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담당자. 누구예요? 공무원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물론 그분이 하는 말도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물어보면 더 좋겠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는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모른다. 자, 첫 번째, 시험 공고에 나와 있는 걸 물어보지 마세요. 시험 공고에 나와 있는 걸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언제 접수해요? 아니, 그거를 왜 물어봐요? 시험 공고에 나와 있는데. 아니, 최소한 시험 공고란 건 봤어야 되잖아요. 인원수만 보고 탈출할 거면 뭐하러 시험 공고를 봐요. 그 뒤에 잔뜩 써놓은 거는 그러면 누가 쓴 거예요? 자, 우리 공무원 되실 분들이 이런 난독증이 심하다. 그 다음에 인터넷 글처럼 대충 본다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공문에 있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잘못 발급된 서류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잘못 발급해가지고 판례가 나왔었죠. 꼼꼼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다. 그게 지금부터 그래야 돼요. 그러면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죠.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가장 많이 여러분이 틀리는 문제가 뭐예요?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 끝을 안 읽어보죠. 이거네. 보기 먼저 보는 거예요. 끝까지 반드시 봐라. 자, 첫 번째, 시험 공고를 반드시 봐라. 시험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물어볼 필요는 없죠. 다 나와 있잖아요. 알기 쉬운 용어로 써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해설 방송 해드렸잖아요. 어려운 용어들 나오면 네, 그거에 대해서 해설은 해드렸잖아요. 물론 자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저도 했다고 생각돼요. 그 정도의 이해력이 안 된다면 사실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그냥 사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의 언어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힘든 거죠. 제가 되게 어려운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저만의 용어를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병합이란 게 뭐죠? 이런 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합치는 거다. 네, 합친 거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병합이 뭔지 모르겠어요.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화내는 거 아니에요. 자, 시험 공고를 안 읽고 전화를 무턱대고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간단하죠. 그거는 다 공고에 나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 공시생에서 궁금해서 전화할 수 있지만 그 받는 분 입장에서는 다른 업무를 못 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네, 그분도 공무원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들 모르고 전화를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왜? 본인이 이제 그 담당이 되노니까 자기는 이제 안다 이거죠. 기존에 한 번도 시험 공고를 본 적이 없는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공고 꼭 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물어보지 마세요. 두 번째, 블로그 보고 전화하지 마세요. 블로그 보고. 블로그에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블로그는 시성, 시기성, 시의성이 맞을 거예요 아마. 시기성이 맞나요? 이것도 모르겠다. 어쨌든 시간이 지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난 거를 지금 와서 3년 전 얘기를 지금 와서 보고 이게 왜 이러지? 그러고 전화하면 안 되겠죠. 물론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전화번호를 못 찾아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돌고 돌아서 전화합니다. 자, 세 번째,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걸 인사혁신처에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그럼 국가직이잖아요.
국가기관이잖아요, 인사혁신처. 지방직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행정안전부. 거기 지방자치 제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요. 그렇다고 행정안전부에 전화할 게 아닙니다. 또 각 지방별로 담당자가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얘기를 부산에다 물어보면 부산 사람들이 알겠나요? 모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관이 다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기관이 달라요. 기관이 다른데 교육청에다가 일행을 막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일행을 물어보시죠? 저한테 이러죠. 아니 공무원들이 왜 그것도 몰라 이러죠. 네. 그거는 완전 기본 기초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2020년 대비 공무원 지식 특강 이거 좀 보라고요, 제발. 거기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머릿속 정리가 되면 질문들이 좀 더 구체적되고 이제 좁혀지잖아요. 뭉뚱그려서 공무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쵸? 네. 때로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갑자기 물어볼 때가 있기도 하지만 네, 어떤 거는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근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 이런 것들조차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합격해도 서류를 못 내서 망하고 뭘 못해서 망하고 계속 망해요. 합격해놓고 망하고 왜? 서류 등록하려는데 서류 등록 안 봐가지고 해외 가 있고 네,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이 전화번호 어디 있어요? 문제의 전화번호. 시험 공고 마지막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문의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근데 이걸 또 몰라서 찾아다녀요. 114에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대표 전화로 물어보고 또 이제 구청에서 하는지 알고 구청에다 물어보고 동사무소에 물어보고 네,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그 전화 가끔 온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시험 관련된 부서에서밖에 모르는 거죠. 그 시험 관련된 부서로 전화를 해야 되죠. 일단 번지수도 틀렸고 방법도 틀렸고요. 자, 그래서 시험 공고를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로. 자, 전화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물어볼 거만 물어봐야죠. 쓸데없는 거 물어볼 필요 없죠. 시험 공고에 이미 다 있는 거. 문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가령 이런 경우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거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그랬었어요. 뭐냐면 같은 날 보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거든, 분명히. 왜냐하면 지자체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에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이게 원래 맞는 표현인데 거기에는 그냥 같은 날 시험 보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어봐야 돼 사실은. 그래서 그분을 깨우쳐야 돼 사실은. 그 부서를 깨우쳐야 돼요. 왜? 잘못 공고했잖아요. 잘못 공고했어. 본인들은 맞다고 우겨대지만 다른 지역 걸 봐야죠.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오해 소지를 없앴는지를 봤어야죠. 자, 그런 것들을 사실은 바꾸기 위해서라도 전화는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을 좀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매일같이 그 질문 올리고 왜 저한테는 답변 안 해주세요, 뭐 안 하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전화 낮에 시간 많잖아요, 여러분. 네, 낮에 전화하면 돼요. 받습니다. 전화 안 받는다고 하지 마시고요. 전화 받아요. 그러면 차근차근 물어보시고 맞구나.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하면 되잖아요. 지금 최근에 중복 접수 때문에 엄청나게 전화도 많이 해보고 글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 예. 근데 저는 중복 접수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있던 글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예,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누차 말씀드리죠. 경쟁률 같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분이 계신데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다 공개돼 있어요. 예, 그리고 본인이 만약 그게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전화를 해봤으면 끝날 일이에요. 한 방에 끝나죠. 여러분, 가슴에 두지 말고 전화하세요. 인터넷에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제가 전화를 독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뭐 지식인에 올려놓고 답변 주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안 될걸요? 될걸요? 안 될걸요? 될걸요? 이거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공식적이진 않지만 담당자의 말이 맞겠죠. 물론 간혹 공무원이 실수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공무원 되시면 그런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는데요. 이런 말들. 저희한텐 그런 공문은 없는데요. 이런 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그거는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죠. 교육청은 그건 시청에 한번 문의해 보시죠. 저희 쪽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